미국에서 안 만들어진 차는 전부 25% 관세를 냅니다. 대출받으면 소득세 낼 때 이자를 공제합니다. 단, 미국에서 만든 차여야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71.99를 기록했고요. 오늘 5.6%라는 조금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한 주 동안의 테슬라의 변동성을 보면 현재 15.35%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 한 달 동안에는 마이너스 10.15%의 하락을, 6개월 동안에는 8.82%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32.63%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MDD 값은 44.31%를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가 다시 전고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79.57%의 상승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주식이 5.6%나 크게 떨어졌는데 최근 연속 상승하던 흐름이 드디어 멈추게 되었고, 왜 갑자기 이렇게 하락했을까? 언론에서는 많은 분석을 내고 있는데, 이 테슬라 주가가 떨어진 이유를 국제 무역의 긴장과 회사 내 문제들로 인해서 하락했다고 평가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교통부 장관이 총 4,300만 캐네디언 달러에 달하는 테슬라에 대한 모든 리베이트의 지급을 동결했다고 발표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관세가 유지되는 동안 테슬라를 리베이트 프로그램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결정했는데, 캐나다 내 테슬라 판매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시간 4월 2일에 다양한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며 반도체 및 자동차와 같은 특정 부분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직 어떤 부분이 면제될지는 정확하게 발표가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큰 문제가 되었고, 미국과 무역 불균형이 지속되는 15개의 국가를 이 더티 15이라고 부르며 관세를 부과하는데 초점을 둔다는 말이 나오자 어떤 발표가 나오게 될지 큰 긴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안 만들어진 차는 전부 25% 관세를 냅니다. 근데 미국에서 만든 차라면 관세가 전혀 없습니다. 원래 2.5%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25%로 확 올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상황 보셨죠? 사실 이게 엄청난 뉴스인데 보도가 좀 제대로 안 됩니다. 기업들이 관세 내기 싫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다는 대단한 뉴스가 있습니다. 이제 승인도 떨어졌습니다. 차 사려고 대출받으면 소득세 낼 때 이자를 공제합니다. 단, 미국에서 만든 차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산 차를 사고 대출을 받으면 이자에 대한 공제를 받아서 돈을 엄청 아낄 수 있습니다. 근데 차 사는 사람들은 공제 생각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사실 공제 챙길 줄 아는 사람들은 보통 돈 많은 부자들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좋은 공제가 뭔지 알게 될 겁니다. 차 사려고 대출 받으면 이자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앞으로 엄청 많은 차가 만들어질 겁니다. 다만 이자 공제는 미국에서 만든 차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명합니다. 진짜 엄청난 일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면 차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질까요? 상상도 안 갑니다. 자, 영상을 봤는데 발표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 자동차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지난 수년 동안 미국에서 일자리와 부를 뺏은 나라들에게 이제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25%의 자동차 관세가 다음 달 2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히는데요. 이 자동차의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품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내 경제에도 일부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은 우리 돈 104조 원이 넘는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0조 원 정도가 대미 수출액이고, 관세 발표로 인해 일본과 독일, 한국을 포함해 상당수의 나라가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회사 중 미국의 부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회사로 현재 테슬라가 1위에 손꼽히고 있는데요. 이 미국에서 공장을 만들고 자동차를 생산하면 관세를
관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런 관세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관세가 해당되는 다른 나라의 자동차 회사에 더 큰 걱정이 생겼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이 미국산 차를 사고 자동차 대출을 받게 되면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게 만들어 미국인들이 미국의 차를 더 선택할 수 있게 쉽게 만드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25%의 관세 면제와 더불어 자동차에 대한 이자까지 공제되게 되었는데, 2024년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을 한번 보게 된다면 1위는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고 3위부터 5위까지 미국의 전기차 회사가 자리 잡고 있지만, 이 중 4위인 GM은 쉐보레 블레이저 EV와 쉐보레 에퀴녹스 EV를 멕시코 공장에서 만들고 있고, 이 3위인 포드는 머스탱 막2를 멕시코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해서 25%의 관세가 붙을 것을 예상하게 되고, 또 현대 기아의 경우에도 아이오닉 5와 기아 EV6가 국내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25%의 관세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테슬라를 안 타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이 많은 분들의 경우 앞으로 25%의 가격을 더 주고 전기차를 사야 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과연 정치적 신념을 지키며 25%를 더 내게 될지 궁금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테슬라의 오랫동안 비관적인 전망을 하던 애널리스트가 완전히 생각을 고쳐 테슬라에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애널리스트로 변하게 되었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테슬라 주가가 오늘 아침 계속해서 하락세며 지난 5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테슬라의 우세가 뒤바뀐 셈입니다. 이번 하락은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우려로 분석됩니다. 지금 롤스캐피털의 선임 연구 분석가 크레이그 어위 씨가 나와주셨습니다. 크레이그 씨의 테슬라 주식에 대한 분석 평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비관론자셨던 크레이그 씨는 2024년 10월까지 중립을 유지하셨다가 12월에 매수로 전환하셨죠. 그리고 최근인 1월 30일에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현재 낙관적인 전망이 있으신가요? 지금 낙관적인 전망은 자율주행 기술에서 테슬라가 단연 세계 선두라는 점이에요. 로보틱스와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꿈을 자극하는 요소들이죠. 테슬라는 희망과 꿈을 담은 주식이에요. 게다가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BYD 때문에 1위 자리를 내줬을지도 모르지만 테슬라는 대량 생산 차량에 집중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BYD의 시걸 모델은 미국에서 출시된다 해도 큰 성공을 거두기 힘들 거예요.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적절한 위치를 잡고 있고 혁신에서 성공을 입증했죠. 로보틱스,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분야에서 실행력을 보여줄 명확한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자율주행은 단기적으로 큰 촉매가 될 겁니다. 크레이그 씨, CEO 일론 머스크가 갑작스럽게 전 직원 회의를 열었을 때도 흥미로웠어요. 그가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순히 차량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았죠. 로보틱스와 인공지능에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았어요. 이런 부분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세요? 그게 지금 사람들이 테슬라 주식을 사는 주된 이유예요. 희망과 꿈, 그리고 장기적인 기회들이 현재의 가치를 정당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만약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을 매수하고 싶다면, 승자를 선택하고 싶다면요. 테슬라처럼 입증된 성과를 가진 회사는 드물어요. 테슬라는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자율주행 차량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훨씬 더 많은 주행거리를 기록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테슬라를 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도 있어요. 테슬라에 타는 걸 꺼리고 심지어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테슬라를 외면한다는 사실을 언제 인정할 건가요? 시위가 시작된 시점에 돈을 받고 시위에 참가하는 시위대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 확인이 필요해요. 크레이그 씨, 증거가 부족합니다. 좌파가 시위대를 고용했다는 보도는 없어요. 대통령이 폭스 뉴스에서 한 말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보도는 없으니 저희 방송에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는 국내 테러리즘을 언급했고 테슬라 대리점과 충전소에 대한 방화 사건이 국내 테러로 규정된 순간이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펜 본디 법무장관이 이미 3명에 대해 기소를 발표했는데 기소가 됐다면 감옥으로 가는 사람도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전문 시위꾼들은 보통 바로 풀려나는 데 익숙한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크레이그 씨, 전문 시위꾼이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주식의 큰 전환점은 테슬라 기프트 카드라고 생각해요. 도지에서 절약된 돈으로 수표가 나오면 엄청난 후광 효과가 펼쳐질 겁니다.
그럼 전기차 세액 공제를 그냥 유지하면 안 되나요?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게 또 흥미로운 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작년 말, 그러니까 올해 1월, 2월쯤에 세액 공제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론에 그런 이야기가 오갔었죠. 7,500달러 차량 세액 공제는 꽤 매력적이에요.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거죠. 저희는 만약 이게 없어지면 테슬라가 규모 면에서 유리해질 거라고 봤습니다. 가격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이건 다른 전기차 투자 회사들이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해줘요. 하지만 도지에서 수표가 나온다면 그 수표가 테슬라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테슬라 기프트 카드처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요소죠. 맞아요. 하지만 테슬라 주식은 만약 이란 가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확한 증거는 없죠. 희망과 꿈의 주식일 뿐입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so much for joining us.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이 사회자는 5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테슬라가 하락한 이유를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매출에 영향을 미쳐서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비관론자였던 크레이그 어윈은 12월부터 매수로 전환해 테슬라를 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테슬라가 자율주행 분야에서 실행력을 보여줄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자율주행은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에 큰 촉매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역시 정부 효율 부서인 도지에서 절약된 세금으로 수표를 발행하게 된다면 테슬라에게 엄청난 후광 효과가 펼쳐질 것이라고 하며 그 수표가 테슬라의 구매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가 다른 길로도 열릴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를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율주행 때문이고요. 놀랍게도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글을 올리면서 한 가지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테슬라의 로봇택시가 6월 오스틴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허가를 받았다고 말하며 로봇택시를 허가해준 오스틴시와 텍사스 교통국에게 감사하다는 테슬라의 공식 트윗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로봇택시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인데요. 계속 연기할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테슬라는 계획대로 6월 로봇택시를 시험 서비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의 로봇택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글 자막의 원본 영상은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유럽에서 들려오는 더 신박한 판매 부진 소식에 왜 우리가 더 집중하지 않는 걸까요?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열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승인됐다는 소식은 중국 시장 판매에 좋은 징조예요. 중국은 테슬라에게 유럽보다 훨씬 큰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을 보면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테스트가 곧 시작될 거예요. 오스틴에서 감독 없는 완전 자율주행도 출시되고요. 올해 말 캘리포니아에도 적용될 거고요. 게다가 중국에서 감독형 레벨 2 버전의 완전 자율주행을 출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테슬라 차량 인도에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유럽 판매 감소보다 이런 모멘텀이 더 주목받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학관론이 현재 테슬라 주가가 베일리한테 들은 미래 수익의 100배에 달하는 가치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할까요? 테슬라는 오랫동안 고성장 주식이었죠. 그리고 여전히 강한 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든 로보택시든 완전 자율주행 구독 소프트웨어든 테슬라 성장 스토리가 펼쳐질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시장은 테슬라의 아직 성장 여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델 3와 모델 Y의 인도 한계에 다다랐다 해도 올해 말에 새로운 저렴한 SUV가 출시되면 다시 인도가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제품 라인업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지 않아서 판매가 제한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생산 방식을 도입하면서 생긴 문제일까요? 혹시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영향을 미친 걸까요? 올해 첫 2달 동안 특히 유럽 시장에서 판매가 줄어든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많은 소비자들이 3월에 유럽에서 배송이 시작된 신형 모델 Y를 기다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신형 모델 Y를 확보할 때까지 구매를 미뤘을 수도 있고요. 또 더 저렴한 차량 출시를 기다리는 소비자도 있을 거예요. 특히 유럽 시장에서는 이제 장거리 전기차 경쟁이 본격화됐어요. 제가 장거리라고 하면 최소 400km 이상 주행 가능한 차를 말하는 건데 보조금을 받으면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가격대의 유일한 선택이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였죠. 독일이나 영국 같은 주요 시장에서 테슬라가 가장 저렴한 장거리 전기차였는데 이제 비슷하거나 약간 더 저렴한 가격의 장거리 전기차를 제공하는 경쟁 업체들이 나타났어요. 유럽 시장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경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일부 소비자들이 테슬라 대신 다른 차를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유럽, 미국을 보면요. 캐시우드가 BYD는 자율주행 면에서 경쟁자가 아니라고 했던 말이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BYD가 자율주행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로보택시 미래에서 테슬라와 경쟁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BYD는 현재 중국에서 레벨 2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반면 중국에서 테슬라를 사도 완전 자율주행은 유료예요. 그래서 일부 소비자들이 BYD를 선택할 수도 있죠. 중국 내에서는 둘 다 레벨 2 제품이에요. 중국은 자율주행 테스트 데이터가 중국 내에 머물러야 해서 독특한 시장이에요. 테슬라 본사인 미국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없습니다. 중국은 완전히 다른 시장이라 BYD의 자율주행이 테슬라와 실력이 더 비슷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테슬라는 로보택시 경쟁자로 알파벳의 웨이모와 더 비교될 만한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가 $250 이상인 상황에서 변동성을 견디며 보유해야 할까요? 테슬라 주식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날이 올까요? 좋은 소식이 몇 분기 연속으로 나오면 테슬라 주식이 반등할 수도 있죠. 작년 12월 중순 주가가 $400대 후반일 때는 별 1개 등급을 줬어요. 좋은 소식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고 매도를 추천했죠. 로보택시 사업 가치를 매길 때도 낙관적인 전망보다 낮게 평가했습니다. 로보택시는 저렴한 가격대라 소비자와 테슬라 수익성의 총 시장 규모가 오히려 작아질 거로 예상합니다. 테슬라는 우버처럼 30% 수수료를 떼는 것도 아니고 비용 관리도 해야 하니까 추가 부담이 생기죠. 수익성이 높겠지만 시장이 생각하는 만큼은 아닐 것으로 예상합니다. 테슬라의 핵심 인물 리스크는 얼마나 걱정되세요? 약속된 보상에 대한 접근 문제나 지금 백악관에 쏟는 관심은 어떤가요? 일론 머스크는 항상 여러 역할을 맡아왔죠. 몇 년 전 트위터를 인수의 X로 바꾼 일이든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이든 스페이스X에서 CEO는 아니지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보링 컴퍼니, 뉴럴링크도 있죠. 그래도 앨런은 여전히 시간과 에너지를 테슬라에 가장 많이 쏟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난주 행사만 봐도 테슬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스페이스X나 X 같은 다른 회사에서는 경영진이 더 많은 역할을 맡게 해서 그가 백악관에 더 신경 쓸 시간을 내는 것 같고 지금으로선 일론이 테슬라를 떠날까 걱정은 안 되며 좋은 보상 패키지로 합의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주들도 그 보상 문제에 찬성했고 주주들 사이에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지지가 큽니다. 결국 보상 패키지가 마련되고 일론은 테슬라에 남을 거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없다고 예상합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유럽에서 들러오는 이런 심각한 판매 부진 소식이 테슬라 주가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이유가 바로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열기가 대단하기 때문이고 이 6월이 점점 더 가까워져 오기 때문에 이 많은 투자자들이 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모닝스타의 애널리스트는 로보택시 사업의 가치를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실력이 BYD의 자율주행 실력과 비슷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로보택시를 시작한다고 해도 테슬라가 우버처럼 이 30%의 수수료를 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보택시 한다고 해서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합니다. 자,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진짜 별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우버가 30%의 수수료를 떼고 있을 때 테슬라는 직접 하는 로보택시 사업에서는 100%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또 택시 요금에서 우버가 70에서 80%를 인건비로 빼고 있을 때 로보택시는 인건비에서 전혀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강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현재 우버가 마일마다 요금을 $5 정도로 청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도전자인 테슬라는 마일당 요금이 0.2달러밖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이 말은 테슬라가 우버보다 낮은 가격인 $4의 요금으로 로보택시를 청구한다고 해도 무려 95%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적 이점을 이용할 때 차량 공유 시장을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6월 테슬라는 어떻게 이 시장을 잠식하게 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